안녕하세요. 승리산 개미TV입니다. 이번 영상에선 시간의 상한가 종목이 엄청 많죠. 그리고 시간의 상승한 종목도 엄청 많아서 이 종목들의 현재 위치와 자리를 좀 보려고 그래요. 시간의 상한가나 상승을 했다고 해서 내일 꼭 상한가를 간다거나 상승한다는 얘기는 아닌 건 아시죠? 뭐 떨어진 종목들도 있고 또 상승 상한가가 실질적으로 가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 주식이 현재 우상향인지 우하향인지를 알아야 되고요. 또한 지킬 자리를 잘 지키고 있는지, 그리고 월봉에서 위치가 너무 높진 않은지,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체크해 보려고 이번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영상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요. 저희 멤버십 가입이 있는데 이렇게 가입하시면 광고 없이 영상 시청이 바로 가능하고요. 업로드하고 동시에 거의 올라가요. 그러니까 빠른 시청이 가능하고 여러 가지 궁금한 종목이나 그런 중요 종목들에 공유도 하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바랄게요. 음, 하나하나 볼 건데, FNE 퍼블부터 액트로까지 다 상한가를 갔습니다. 시간에 다 상한가를 갔고요. 오트론텍, TJ비디오, 코람코에너, 현대통신, 이런 게 이제 이런 종목들이, 이 친구들이 전부 시간에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하나하나 좀 살펴볼게요. 일단 살펴볼 때 기준이 첫 번째 월봉의 위치를 볼 거고요. 그다음에 주봉과 일봉 현재 위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FNE 퍼블릭은, 이렇게 월봉의 위치가 굉장히 낮죠. 그렇지만 이런 걸 설명하기 전에 이 동전주 450원짜리 이런 종목들이 위험해서 이런 위험한 상태에서도 재무가 괜찮으면 음, 한번 살펴볼 만한데 이렇게 유보율이 거의 없고 영업이익도 마이너스가 심하고 ROE 전부 다 이렇게 된 종목들은 일단은 패스하기로 하겠습니다. 음, 물론 이제 이런 종목들이 빨리 가는 것도 있고 하지만 이렇게 수익률을 이렇게 취하다 보면 상당히 위험해지기도 해요. 자, 어쨌거나 기본적으로 재무 상태가 튼튼해야 이런 위험한 종목들을 피해갈 수 있는데 순간 수익이 너무 혹해서 잘못 들어가면 위험할 수가 있어서 일단 패스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신송홀딩스죠. 신송홀딩스를 보면 월봉에서 이제 바닥 탈출형이에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바닥에 있었는데 5개월 선 회복이 상당히 중요했는데 이때 5개월 선 회복하고 안착이 실패하면서 또 밀리죠. 그러면서 투바닥을 그리게 돼요. 이렇게 완 투바닥이 됩니다. 이렇게 완 투바닥을 그려놓고 저번 달에 5개월 선 안착, 이번 달에 이제 황금 개월선 돌파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아직은 전체적으로 추세가 하향 추세인데 이 상태에서 멈춰주고 다시 돌아나가면 좋은 모습이 기대가 되고요. 첫 번째 저항선인 4,925원대가 첫 번째 저항선이 되는데 이 가격은 4월 달에 고점 가격이기도 하고요. 또 이게 매물대이기 때문에 이 정도쯤에 조심해야 되는데 이게 어제 상한가 가격쯤 돼요. 음, 일봉의 주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추세를 언제부턴가 우주선을 잘 타고 잘 올라가고 있고요. 우상향의 기조를 잘 유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중계 추세 확증이 되는 우주선 이탈을 안 하고 있고요. 일봉에서 보시면 어제 긴 꼬리를 달면서 이렇게 마감이 됐는데 시간의 상한가를 가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4,300원대에 가벼운 매물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전고점이 4,900원대인데 이 지점을 뚫어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지점. 어제 고가죠. 근데 이제 거래량을 보시면 아주 큰 거래량은 아니지만 이렇게 쭉 당겨 보면 잔잔하던 이런 거래량 중에 한번 툭 튀었고 또 잔잔하던 거래량 중에 한번 툭 튀었기 때문에 그렇게 위험하거나 나빠 보이진 않고요. 오늘 거래량이 어제 거래량이 23만 7천 주 약하죠. 여기서 뭐 100만 주, 300만 주만 터져주면 충분히 현재까지 갈 수 있으니까 내일 아침에 거래량의 상태를 보고 저 변곡점을 돌파하는지 여부의 상황에 따라서 이 자리를 돌파할 수 있는지를 봐야 돼요. 또 이 자리 돌파하는 걸 보는 거는 좋은데 이 위에서 출발해서 이 자리가 새로운 지지선이 되면 지지선 딛고 돌아 나가는 걸 보고 확인하고 사시는 게 제일 좋고요. 여기서 출발해서 떨어지기 시작하면 그 시가가 최고의 오늘 고가가 되기 때문에 고점에 꼭 물려버려요. 신중하게 판단해서 저항선이 지지선으로 바뀌는지를 확인하고 매수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 같습니다. 다음은 예림당이에요. 예림당은 3일 전에
너무 급등이 나왔었어요. 이 친구는 상당히 좀 좋은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거래량이 이렇게 없다가 중간에 뻘쭘하게 한번 딱 쏘고 없다가 또 쏘고 없다가 또 실립니다. 월봉에서 위치가 낮은 위치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저 같은 경우는 판단할 때 매집으로 봐요. 일봉에서 매집봉이 생긴 거죠. 꾸준히 물량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때 한번 모으고 보시게 되면 이때 한번 모으고 또 조용하다 다시 한번 다 매집봉으로 보는데 주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우상향 기조를 엄청 잘 유지하고 있어요. 이렇게 거래량이 거의 많이 실렸는데도 불구하고 꼬리들을 달면서 엄청나게 급등을 하는 게 아니라 차근차근 이렇게 꾸준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월봉에서 패턴이 이렇게 외바닥 탈출형이죠. 5개월선을 잘 타고 올라가고 있고 5개월선 10개월선도 뚫었는데 이제 그 저항선은 약간 황금계열선에 부딪혀 있어요. 하지만 이 친구는 이때까지 별로 큰 매물대가 없어서 5,600원대까지 이때 아주 큰 매물대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만 제대로 받쳐주면 저 자리까지는 갈 수 있는 확률이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상황이 괜찮아요. 근데 이 친구가 일봉에서 패턴을 가만히 보면 이 저항선하고 지선 몇 개를 긋게요. 이게 지선이 되고 저항선이 되고 여기 약간의 매물대가 있어요. 크진 않아 보이고요. 자, 이렇게 되는데 이 친구를 이렇게 끌고 오겠습니다. 일로 평 끌고 와서 여기다 갖다 놓을게요. 이렇게. 자, 그러면 확연히 보이죠? 두 자리가 매물대가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제 저 자리 맞고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내일도 이 자리까지 가야 되는데 이 자리까지의 가격이 오늘 17%니까 10몇 프로를 가게 되면 이걸 맞고 안 떨어져야 돼요. 이거 맞고 안 떨어지면 뚫어버려야 되는데 그러려면 오늘보다 더 강한 거래량이 필요하고 이 정도보다 더 강한 거래량. 3일 전에 거래량이 370만 주니까 최하 500만 주, 1000만 주 이상은 터져줘야 저걸 뚫을 수 있고요. 저걸 뚫고 안착을 해줘야 상한가를 갈 수 있기 때문에 저거의 돌파 여부가 무조건 중요합니다. 시간에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내일 떠서 출발할 확률이 좀 높은데 떠서 출발할 때 떠서 최고 고점을 잡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냥 떠서 날아가면 빠이빠이 하시고 우리가 원하는 가격 제가 살 타이밍이 온다든가 분봉에서라도 최소한 옆으로 횡보해주고 30분 이상 돌파해주는 이런 좋은 자리에 있을 때 매수하시는 게 가장 좋아 보여요. 주식은 욕심부려 쫓아가서 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해요. 현금 유보율이 1000%의 부채 비율 유지가 굉장히 단단하죠. 회사는 일단 재무가 괜찮아서 돈이 있는 회사라 크게 불안해 보진 않지만 하나 쫓아가서 하지 않는 걸 중요하게 봐야 되고요. 월봉 현재 위치가 이렇게 현저히 낮다는 거. 그리고 여기서의 고점을 기준으로 박스권에 있었는데 요걸 벗어나게 되면 요 가격이 얼마냐면 이렇게 3,200원이에요. 오늘 3,060원에 끝났죠. 3,200원 여기를 강하게 돌파를 해서 다음에 안착하는 가격이 3,200원일 때가 제일 좋고 이 3,200원을 일봉으로 끌고 오겠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가 돼요. 즉 이 주식은 여기를 돌파해 날아간 다음에 여기를 다시 안착했을 때 다시 한번 매수해 주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고 매수해서 돌아 나가는 걸 확인할 때 매수하셔야 되고요. 이걸 깔끔하게 돌파 놓으면 그 위로 요 선이 새로운 지지선이 되고 이 밑으로는 다시 안 올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돌파, 지지, 다시 안착, 돌파, 지지, 안착한 다음에 사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어쨌거나 추세는 월봉 바닥 탈출형이기 때문에 내림당이 현재 위치는 높지 않고 또 싸게 살 수 있는 일봉에선 이래 보여도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도 해요. 다음은 LIS예요. LIS는 월봉에서 이렇게 바닥 탈출형이고 이 주식 상당히 좋긴 하고요. 그리고 월봉의 위치가 지금 전고점 매물대 딱 막혀 있어요. 이 매물대가 생각보다 좀 빡셔요. 매물대 막혀 있는데 물론 한 방에 뚫을 수도 있고 저희들이 그런 것까지 모르죠. 그렇지만 매물대 막혀 있기 때문에 꼬리를 맞고 떨어진 거고 주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박스권 탈출을 완벽하게 해서 첫 번째 지지선인 저항선을 지지선을 바꾸는 게 중요한데 그걸 딱 돌파해 버렸어요. 이 전고점이 이거 맞고 떨어진 건데 일봉에서 보시면 상한가 시험과 함께 한 번 더 날아간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쫓아가서 매수하면 별로 안 좋다는 생각이 들고 물론 내일 날아가면 어쩔 수 없지만 잡을 수는 없죠.
보유자의 권한인 거고요. 만약에 기회가 온다면 일봉에서 새로운 지지선을 찾는 게 좋아요. 새로운 지지선이 이 가격대가 되고 이 주식이 언제까지나 급등만 하진 않겠죠. 새로 이제 급등을 하고 떨어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와중에 이 자리를 만약 다시 와서 이 자리를 딛고 돌아 나가게 되게 주면 이 자리가 새로운 지지선이 될 확률이 있고 일치선을 만들고 돌아 나갈 때 그때 매수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벌써 상한가 시연과 함께 어제도 상한가 갔다가 물론 종가가 10% 끝나긴 했지만 또 한번 날아가게 되면 붙들게 되면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 생기기도 하고 물론 그렇다 해서 보유자들이 안 좋은 건 아니에요. 보유자분들은 충분히 수익을 누리실 만큼 누리시는 게 좋고요. 신규 매수하시는 분들이 한해서는 높은 위치에서는 잘못 붙들리니까 고점에 물려서 고생하시는 것보단 다른 거 밑에서 올라가 사시는 걸 밑에서 올라가 출발하는 걸 사시는 게 더 좋을 거라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려 봅니다. 자, 해성옵틱스죠. 해성옵틱스의 월봉을 보면 이렇게 투바닥을 그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는 아직 5개월 선도 뚫지 못한, 그러니까 우상향으로 잘 뻗어 있는 건 아니고 그냥 바닥 준 거죠. 주봉에서 보시면 그렇다 보니까 아직 주봉의 추세가 우상향으로 잘 뻗어 있는 건 아니에요. 단지 바닥권에 잘 있는 거예요. 바닥을 잘 지키고 있는 거니까 지금 사놓으면 싸게 매수의 기회가 되고 저점 매수의 기회가 돼요. 일봉에서 그러다 보니까 우하향을 잘 유지하고 있죠. 위험한 거죠. 근데 그러던 주식이 이제 그만 떨어질래요 하고 투바닥을 그려놓고 드디어 첫 번째 상승을 하였습니다. 수급선인 61선을 맞고 떨어진 거고요. 시간의 상한가에 가 있기 때문에 내일 61선 위에서 출발하면 두 번째 저항선인 1900원대를 맞고 떨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1900원대면 어제 가격이 상한가가 돼요. 따라서 이 주식은 저 자리를 뚫는 게 중요한데 내일 첫 번째 만에 급등을 하면 아마 여기를 맞고 떨어질 확률이 이렇게 커요. 이렇게 잔잔하던 이런 거래량을 어제 다 잡아먹었습니다. 상당히 좋은 지표죠. 더군다나 월봉에서 싸게 살 수 있는 투바닥의 기회이기 때문에 주봉에서도 마찬가지고 일봉에서 너무 높이 쫓아가지만 않으면 시간의 상한가 갔다 꼭 가는 건 아니니까 살짝 떴다가 지금 이 거는 자리 이 자리가 새로운 지지선이 됐을 때 지지선으로 바꾸는 걸 확인하고 확인하신 다음에 돌아 나가는 걸 30분봉이나 이런 데서 10분봉이나 충분히 확인해 주고 돌아 나갈 때 딱 사시면 여기 거는 1900원대 요때까지는 아마 상승이 되지 않을까 싶고 이 박스권 안으로 다시 들어오면 월봉에서 이렇게 바닥 형태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조정권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 그만 명심해서 매매 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자아전자죠. 자아전자 보시면 지금 월봉에서 이렇게 올라가고 이제 추세를 잘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황금계열선의 변곡점이 여기가 있는데 가격으로 19,500원쯤이 돼요. 두 번째 변곡점은 23,000원이 되고요. 주봉에서 보시면 역시 우상향 추세를 잘 유지하고 있고 중기 추세 하락이 되는 우주선에 이탈을 하지 않고 있어요. 추세가 잘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일봉에서 보시면 중요한 변곡점 자리가 하나 있는데 바로 위에서 출발하는 이 깔끔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밑에가 되죠.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 시간의 상한가 붙어 있어서 내일 만약에 급등 출발해서 이 자리에서 출발해 떨어지면은 시가가 최고가가 되게 되고요. 주봉에서도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저 자리에서 출발하게 되면 잘못하면 시가가 최고가가 되는 위험성이 처해져요. 근데 일봉에서 낮게만 출발하면 어제 그 시가 근처나 이런 데 낮게만 출발해 주면 이제 좋은 자리는 되는데 높이 떠서 출발할 때 그 따라잡지 않는 거 이게 중요해 보이고요. 월봉 위치가 좀 높기 때문에 다른 거 상한가에 간 걸 위해서는 조금 위험성이 있으니까 다른 종목을 한번 보시는 게 조금 더 좋아 보입니다. 다음은 액트로죠. 액트로의 월봉의 위치가 저번 달에 황금계열선까지 완벽하게 이탈을 했는데 이번 달에 황금계열선을 돌파하고 5개월선에 딱 부딪혀 있어요. 근데 시간의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주봉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주봉에서 우주선을 잘 탔어요. 주봉에서 모아가기 시작한 주식이고요. 주봉의 이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 한
매도할 일은 없고, 이탈하면 당연히 매도해야 되지만, 상당히 추세가 살아나기 시작하는 분위기예요. 일봉에서 그러다 보니까 다중바닥을 잘 그려놓고, 지킬 자리를 잘 지켜주는 주식인데, 재물 한번 볼 필요가 있네요. 이렇게 원룸 바닥에서 가는 주식은 좀 볼 필요가 있어서, 현금 유보율이 1000%죠? 굉장히 단단한 회사예요. 영업이익이 적자 흑자를 반복하고 있는데 나름 괜찮고요. 약간 좋아 보이는 종목입니다. 일봉의 차트 상황을 보면 첫 번째 저항선과 지지선을 볼게요. 이게 첫 번째 저항선이 되고 두 번째 저항선은 이해가 됩니다. 근데 이날 작은 거래량으로 10만 8천 주를 갖다가 작은 거래량으로 다 저항선에 부딪혔어요. 거기서 조금 더 강한 거래량이 실렸는데 60일선 수급선이 올려놨기 때문에 오늘 시간에 상한가 갔다 하더라도 내일 이 변곡점 위에서 딱 출발하거나 내일 60일선 수급선 그때 출발한 매수의 기회가 되고요. 이 저항선 위에서 출발했을 때 이 선을 지선으로 딱 바꿔주면 거래량만 폭발적으로 붙어주면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12,400원, 13,000원대까지 보면 어제 상한가 근처인데 일단 거래량의 여부가 중요하고요. 저렇게 거놓은 이 저항선들의 돌파 여부가 중요해요. 그래서 이 저항선들을 얼마나 빠르게 강한 거래량으로 뚫느냐에 따라서 이 친구는 결정이 되는데 내일 싼 가격으로 오면 싸게 한번 매수해 놓고 기다려보는 것도 좋은 전략 같습니다. 단지 월봉에서 이제 첫 황금기화선 돌파하기 때문에 다음 달에 다시 황금기화선까지 떨어질 수가 있어요. 떨어졌다 다시 올라가는 패턴이기 때문에 거의 그 점은 유의하셔야 되고요. 그 점을 유의한 상태에서 매매를 낮게 싸게 가져가고 꾸준히 매수해 놓는 모아가는 주식이 되겠죠. 그러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상한가는 시원하지 않았어도 꽤 급등을 한 옵트론텍을 볼 건데요. 옵트론텍 이 친구는 예전에도 한번 봤던 종목인데 상당히 괜찮아요. 이렇게 월봉에서 굉장히 오랜 기간 다중바닥에 있었어요. 이게 오랜 기간 다중바닥에 있던 종목이 한번 박스권을 벗어나면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번 달에 돌파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 자리에 작업을 싹 끝내놨고 요 끝내주는 과정에 바닥에서 거래량이 실렸어요. 즉 누군가 매집이 들어온 거죠. 주봉에서 보시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다 변곡점을 다 돌파해 놓은 상태인데 이렇게 2m 아무것도 없죠. 이렇게가 돼요. IT 부품 쪽인데 내년에 이제 IT 부품 쪽이 좋아 보이는 상황에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첫 번째 저항선인 13,000원대 어제 상한가보다도 더 높죠. 이제 전고점이 11,000원, 12,000 요때인데 어제 딱 상한가 그쳐쯤 됩니다. 일봉에서 추세가 원체 잘 유지되어 있고요. 조정권이 아니라 그냥 날라가 붙들기 힘든 종목이긴 해도 일단 5일선 근처 매매가 제일 좋아 보여요. 그냥 쭉 날아가면 방법이 없고 붙들어오면 고점에 물릴 수가 있으니까 5일선이 따라 올라가고 5일선에서 조정받을 때 한번 매수해주면 좋은 종목 같고요. 일단 월봉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패턴은 이 바닥에서 황금선 돌파 안착할 때 하고 이렇게 이 박스권 돌파할 때 가격인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 친구가 여기서 돌파했다가 안착에 실패를 하면서 무너졌어요. 따라서 이 친구도 이 돌파 여부가 굉장히 중요해요. 돌파를 해주고 거래량이 실려야지만이 다시 이 친구처럼 조정이 안 들어오고 돌파 시도 실패하면 다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올해는 내년에는 어째 기회가 좋고 이 친구는 지수를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지수가 좋으면 이 자리를 뚫고 이 자리에서 다시 새로운 전 고점을 나갈 수 있으니까 주의 깊게 보고 신고가를 찍고 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 친구입니다. 옵트론텍은 관중에 넣어놓고 특히 중요한 관중에 넣어놓고 한번 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J 미디어죠. 자, TJ 미디어는 월봉에서 요때 한번 바닥을 시연할 때 한번 들어가 볼까 했었는데 코로나 때 그냥 무너지게 돼요. 이렇게 무너지게 된 이 친구는 재물 한번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현금 유보율이 1000% 괜찮네요. 해마다 배당도 주고 나름 괜찮은 회사입니다. 월봉에서 보시면 대중바닥을 그려놓고 다중바닥을 그려놓고 이 박스권을 한 방에 돌파하려고 했어요. 그랬다가 매물대를 쭉 맞고 다시 떨어져서 이제 5개월선을 딛고 차근차근 올라가려고 합니다. 황금계열선 돌파 안착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이제 황금계열선 돌파 시도를 하고 있어요. 그럼 다음 달에 안착하러 올 수가 있겠죠. 주봉에서 보시면 역시 추세를 잘 유지하고 있고 장기간에 굉장히 지루했던 박스권을 드디어 탈출하려고 신호를 주었습니다. 저번 주에.
아니다. 저번 주가 꽤 오래전에 한 번 줬죠. 요때입니다. 요때 한번 이제 시세를 주면서 저 이제 탈출할래요라는 매집 봉이 하나 생겼습니다. 일봉에서 보시면 그날 이날인데 이런 긴 꼬리 연봉을 절대 무서워하시면 안 돼요. 좋은 지표예요. 대신 쫓아가서 사신 분들이 문제지 충분히 기다렸다 저점에 사시면 좋은 기회가 되고 이 자리를 뚫는 게 중요한데 시간의 상황이 좋기 때문에 만약에 저 위에서 출발하게 되면 이 자리를 지지선으로 바뀌는 걸 확인하고 사면 이 친구는 또 한번 좋은 수익률을 안겨줄 것 같습니다. 일단 관쪽에 넣어놓고 이제 이 친구 같은 경우에 거래량을 한번 볼까요? 거래량이 중요한데 이때 56만 주 거래량이 거의 2만 주, 3만 주, 만주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조그만 양의 거래량으로도 그냥 날아갈 수 있어서 거래 약한 종목이기 때문에 금액을 크게 실지 마시고요. 작은 금액보다 천천히 모아가면 큰 재미는 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주식입니다. 코람코 에너지죠. 신규 상장주인데 제가 신규 상장주 거래량 적당하긴 한데 이때 이 상한가인가요? 상한가는 아니고 고가가 2%대 저가가 4,700원에서 4,890원. 딱히 마음에 들거나 그렇게 좋아 보이는 정도 같지는 않은데 패스하겠습니다. 조금 찝찝하거나 마음속에 좀이라도 마음에 안 들면 바로 패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현대통신이죠. 월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이제 MACD OSC레트가 살아나고 있고요. 이렇게 잘 살아나기 시작하고 있고 월봉에서 황금기열선 위에 딱 올려놨습니다. 올려놨으면 이제 60개월선이 바라보고 있는데 60개월선까지의 가격이 8,948원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봉에서 우세 추상향지를 잘 하고 있죠. 그리고 드디어 장기간에 굉장히 지루했던 이 박스권 위에 딱 갖다 올려놨습니다. 굉장히 좋은 지표예요. 일봉에서 보시면 거래량이 이렇게 조금씩 있다가 이번에 조금 더 눈에 띄는 큰 거래량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시간에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매수 타이밍을 잡기 위해서 저항선과 지지선을 그을 거예요. 자, 이게 매물대에 강한 저항선이 되고 그리고 지지선은 여기가 됩니다. 두 번째 저항선 여기가 있고요. 쭉 이 상태를 갖고 오면 이 친구가 지금 여기를 뚫으려고 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내일 이 저항선 위에서 출발해 주면 이 자리를 새로운 지지선으로 바꿔줘야 되고요. 이 자리를 새로운 지지선으로 바꿔줬을 때 이 고가가 얼마냐면 저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사를. 고가가 8,760원쯤 돼요. 그래서 이 8,760원까지 1차 목표가가 보이는데 일단은 거래량이 오늘보다 더 실어주고 여기서 8,760원을 갔을 때 이게 거래량이 좀 크게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에 준하는 거래량이 터져줘야 이걸 뚫을 수 있어요. 여기가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여기가 되죠. 그래서 이 정도 그 앞에 있는 이 거래량 이걸 외집봉으로 보고 이거 이상 터져주면 저 앞에 있는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고요. 추적으로 월봉에서 높은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이 친구도 충분히 모아가서 매수를 하시면 괜찮은 수익률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시간의 상한가를 갖거나 급등한 종목에 관해서 알아봤고요. 시간의 상한가를 갖고 급등한다고 내일 꼭 좋아 보이는 건 아니지만 반드시 차트의 상황이 맞고 그리고 차트에서 내가 살 자리, 내가 원하는 자리에 와 있을 때 사야지만이 좋은 거기 때문에 반드시 그 점 명심하시고 또 하나 이 상한가를 갖다 하더라도 이렇게 작은 거래량들보다는 이렇게 큰 거래량, 이 큰 거래량으로 이렇게 거래 대금이 실려 있는 게 훨씬 더 내일 확률이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TJ 미디어나 코람코 에너지 패스했고 현대통신이라는 거래량이 별로 없죠.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좀 주의가 필요하고 거래량이 작기 때문에 큰 금액보다는 작은 금액으로 이렇게 매수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따 장 시작되고 또 좋은 분위기나 매수해놓은 종목, 또 시장에서 신경 써야 될 주요 종목이 있으면 영상 촬영해서 바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